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러브 나인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 솔직히 저도 이 뉴스 처음 봤을 때 좀 멍했어요. 유튜브 알림 설정하시면 이런 뉴스 제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아직 안 하셨으면 오늘 딱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월스트리트에는 유독 테슬라 하면 이를 가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JP모건은 거의 공식 테슬라 비관론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약 8년 동안 이 회사는 테슬라의 언더웨이트, 쉽게 말하면 파라라에 해당하는 등급을 유지해왔거든요. 그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냐면 2018년이면 테슬라 모델 3 양산 초기였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상장 폐지 트윗 올렸다가 SEC에 털리던 그 시절이에요. 그때부터 쭉 한 번도 안 흔들리고 JP모건은 테슬라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드디어 끝났어요. JP모건이 테슬라 투자 의견을 언더웨이트에서 뉴트럴로 올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가격 목표치를 145달러에서 475달러로 올렸는데 이게 무려 227% 상승이에요. 숫자로 보면 조금 낯설 수 있으니까 한번 실감해보면 기존 목표가가 145달러였다는 건 JP모건이 테슬라 주식이 그 수준까지 하락해야 적정하다고 봤다는 거잖아요. 그걸 475달러로 끌어올렸다는 건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분석 틀 자체를 갈아엎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해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JP모건 내부에서 테슬라 담당 애널리스트가 교체됐어요. 기존에 약 8년간 테슬라 비관론을 이끌어온 사람이 라이언 브링크만이라는 애널리스트였고 최근 라자트 굽타가 그 자리를 이어받으면서 커버리지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브링크만이 8년간 쌓아온 언더웨이트 프레임을 굽타가 물려받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굽타의 분석 방식은 브링크만과 출발점부터 달랐습니다. 브링크만 시절에 JP모건은 테슬라를 순수한 자동차 회사로 봤어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도 전통적인 자동차 업계 잣대였죠. 생산 대수 판매 마진, 재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점유율 경쟁 이런 것들을 보니까 테슬라가 과대평가됐다는 결론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중국에서 BYD가 치고 올라오고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라인업을 늘리는 걸 보면서 JP모건은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내 경쟁 우위가 흔들린다는 논리를 계속 강화해왔습니다. 그런데 굽타는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만 보는 프레임 자체를 버렸어요. JP모건이 이번 업그레이드와 함께 내놓은 리포트의 핵심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시장 참여자들, 즉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현재 전기차 비즈니스를 넘어서서 훨씬 거대한 미래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미래 성장의 축으로 JP모건이 언급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가 무감독 로보택시 배포예요. 그러니까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대규모로 까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휴머노이드 로보틱스예요.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이야기죠. 세 번째가 커스텀 AI 실리콘, 즉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칩이고요. 네 번째가 소프트웨어 서비스 모델, 구체적으로는 FSD 구독 서비스입니다. FSD는 풀셀프 드라이빙의 약자인데 테슬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월정의 구독 방식으로 파는 사업 모델이에요. 이 네 가지를 묶어서 보면 JP모건이 하려는 말이 뭔지 보이죠. 테슬라는 전기차를 파는 게 메인 비즈니스가 아니고 AI와 자율주행과 로봇을 파는 회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리의 핵심 근거로 JP모건이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어요. 바로 테슬라의 수직 통합 구조입니다. 수직 통합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테슬라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자기가 만든다는 뜻이에요. 차량 설계, 배터리, 자체, AI 칩,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충전 인프라까지 외부 공급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테슬라가 직접 개발하고 통제하는 구조죠. JP모건은 이 수직 통합 수준이 경쟁사들이 도저히 따라오기 어려운 핵심 경쟁 우위라고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JP모건이 이 부분에 대해 시장이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저평가가 아니라 오해받고 있다는 거죠. 특히 자율주행을 대규모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 통합 구조가 엄청난 유리함을 준다고 봤어요.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은 차는 남의 차, 칩은 엔비디아, 소프트웨어만 우리 걸 얻는 방식인데 테슬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JP모건은 또 테슬라의 수익 구조의 큰 변곡점이 이번 10년의 끝 무렵에 올 거라고 예측했어요. 명확한 연도를 딱 못 박지는 않았지만 2020년대 후반을 그 시기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의 전기차 판매 이익 위주의 구조에서 로보택시, FSD, 구독, AI 소프트웨어, 로봇 서비스 수익이 본격적으로 숫자에 잡히기 시작하면 테슬라의 이익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JP모건이 마냥 장밋빛만 그린 건 아니에요. 리스크 요인도 명시했는데 규제 승인과 사업 확장 과정의 실행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로보택시나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는 각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이 계획대로 안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도 비중 확대, 즉 매수가 아니라 뉴트럴, 중립으로 올린 거고요. 근데 이 뉴트럴이 작아 보일 수 있는데 8년간의 언더웨이트 역사를 생각하면 JP모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항복 선언이에요. 8년 동안 테슬라에 대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목소리 높은 비관론자 중 하나였던 곳이 이제는 테슬라의 미래가 전기차 제조를 훨씬 넘어선다고 공식 보고서에 적은 거니까요. 테슬라 투자자라면 또 테슬라 안 갖고 있어도 AI와 자율주행 흐름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 신호 하나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JP모건 같은 보수적인 기관이 프레임을 바꿨다는 건 시장 전체의 테슬라 해석 방식이 지금 전환점에 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아이러브9에서 다룬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들려주세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이런 뉴스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아직 안 누르셨으면 지금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